안녕하세요. 제 9주차 자기소개서 내용 중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와 함께 여러분이 에, 어, 취창업을 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진로 선택과 생애 설계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한번 만들어 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기소개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 그 본인의 가치관이 현재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형성한 데 있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태어났다든지 안 그러면 부모님과의 가정이라 등을 통해서 혹시 대학생이라면 고등학교까지의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현재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다든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창 시절 주로 이제 대학생이라면 대학교 시절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학과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기타 어학 공부라든지 기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을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라든지 또 어떤 스토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성격입니다. 모든 인간은 완벽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어필하고 반대로 완벽하지 않지만 이 단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왔다든지 이런 식을 하여 주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장점에서는 구체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단점에 있어서는 과거의 단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고 또 단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다든 그런 성격을 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과정에서 입사 후 포부라든지 또 그 어떤 특정한 직종이라든지 거기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여기에다가 아까 그 가치관 얘기 나왔듯이 좌우명예, 생활신조, 기타 이렇게 크게 네 파트입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 그 다음에 학창 시절, 그 다음에 성격,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그러니까 여기 하나고 두 개고 세 개, 네 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학창 시절 및 경력 사항, 지원 동기 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는 특별히 남달랐던 부분만을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하라. 성격 속에서는 장단점을 기술하되 단점을 극복하라. 여러분도 하나의 어떤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읽어주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여러분의 어떤 장점을 어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점을 어필하고 또한 단점을 이런 식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창 시절의 대학 생활에서 어떤 지원 분야와 관련된 경력을 강하게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 많은 회사 가운데 해필 이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으며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입사 후에 어떤 식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걸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 성장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분 특징인 어떤 근성, 책임감, 목표의식 이런 것이 어떤 계기로 형성이 되었느냐 어떤 계기로 전공자의 경우에서는 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되었고 비전공자는 비전공자더라도 경험과 사례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것을 가치관을 갖게 되었고 어, 직무와 관련해서 내가 이러한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고 또 이것을
그 계기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회사의 인재상과 관련돼서 회사의 인재상이 예를 들어 책임감이 강하다든지 근성이 있다든지 이런 목표의식이 강하다든지 이런 회사의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들 인재상이 있거든요. 이 인재상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인재상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었느냐 하는 것이겠고요. 또한 이제 학창 시절에서는 여러분들이 대학 시절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업종 직무와 관련해서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혹은 또 교내 창업을 했다든지 해외 연수 혹은 또 온라인 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 했다든지 또 전공 과목을 통해서 했다든지 해서 직무 역량이 충실하다. 또 팀플레이를 잘했다든지 소통을 잘했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은 직무 수행에 적합한 성격이다. 또 단점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LG 상사라든지 S-오일, 현대자동차에서 성격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라.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할 것이냐. 성격의 장단점, 자신의 성장 과정과 경험을 기반으로 써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성격의 장단점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의 장단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장점을 표현해야 되겠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한다든지 또는 이런 면에서 별명을 나타내듯이 상징적인다든지 자주 듣는 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격의 장단점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장점화할 수 있는 경험에서는 친구 간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했다. 학교에서 부여받은 과제를 어, 잘했다든지 아르바이트에서 문제 해결, 동아리, 학계, 취미 활동에서의 문제 해결, 어학연수에서의 문제 해결, 행사, 세미나 참가, 자기 관리에서 문제 해결,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문제 해결, 시험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한 문제 해결, 군대에서의 문제 해결 등등 이런 그 사례랄까 경험을 통해서 장점을 발휘한 것을 여러분들이 예시하고 사례를 얘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장점이 관찰력이 좋다, 열정적이다, 끈기가 있다, 책임감이 강하다, 성실하다, 오늘 할 일로 내일 미루지 않는다, 부지런한 습관을 갖고 있다, 게으른 생활 뭐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다, 남이 해주기보다 내가 먼저 한다, 긍정적이다, 웃음이 많다, 주변에 용기를 주는 해피 바이러스 퍼뜨린다, 친구가 많다, 모든 일에 적극적이다, 하면 된다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겸손하다, 등등 이런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장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나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보완할 점이 뭐고 이런 것을 이렇게 어, 여러분에 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걸 볼 수 있겠습니다. 타인이 말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를 비교해서 어떤 그 이미지랄까 여기서 강점을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으로서 이 잡코리아에서 만든 사례는 저의 장점은 무엇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떤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런 장점이 기사의 어떠한 직무에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단점은 무엇입니다. 이런 단점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격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원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격에서 대인관계, 표현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창의력, 논리력, 분석력, 통찰력 이런 것을 장점을 그 직무에서 요구하는데 그 직무에서 정말 내가 딱 맞게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라든지 혹은 또 이런 게 부족한데 이걸 극복 이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을 인정하라. 단점 없는 사람은 없다. 너무 이제 단점이 없는 게 단점이라는 이렇게 면접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도 있는데 또 단점을 통해서 은근히 단점을 예시로 들면서 은근히 장점을 예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단점을 저기서 장점 같은 단점을 작성한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누구나 그 사람들은 많은 그 뭔가 자소서를 읽어보기 때문에 금방 안다는 거죠. 그리고 단점 중심보다는
단점을 어떤 식으로 극복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 단점을 극복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직무 수행에 장애가 되는 치명적 단점은 쓰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재무 회계하는 사람이 거절을 잘못한다. 영업 직구는 사람을 만나면 긴장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되겠죠. 또 욱하는 성질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죠. 극단적인 단점, 예를 들어 내성적이다, 소심하다, 이기적이다, 계산적이다 이런 것을 단점으로 제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은 6대4 정도의 비율로 하고 또 어떤 사람은 7대3이라고 하는데 장점, 단점 서술 시 100% 장점만 쓰면 안 되겠고요. 장점과 단점이 6대4나 7대3 정도로. 그리고 지나치게 솔직한 건 안 좋다 그랬죠.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한다, 끈기가 없다라든지 또 장점으로 작용한 단점을 언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행동이 느리다는 것은 행동이 느리지만 대신에 꼼꼼하고 차분하다.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지만 신중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점에 대한 보완 척과 극복 방안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소심한 성격은 동아리 활동을 했다. 세심하지 못한 성격은 메모하는 습관을 했다든지. 절대 쓰지 말아야 할 단점은 술만 먹으면 피를 끊긴다. 욱하는 성질이 있다. 쉽게 실증을 느낀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이 금방 직장을 그만둘지 모른다 생각해서 뽑지 않겠습니다. 건망증이 심하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낯선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한다. 단점이 없는 것이 단점이다. 이런 걸 쓰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장점, 성격의 장단점은 핵심 역량을 장점으로 하고 대신에 단점에서는 나의 어떤 그 단점을 통해서 자아 성찰 기회를 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은 이제 자기가 가진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성향이 어떤 성장 과정을 통해서 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스토리로 제시하는 겁니다. 어디서 태어나서 자상하신 어머니와 엄격하신 아버지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식상하고 그래서 어, 성장 과정을 보는 것은 왜 이 구직자가 지원자가 어떤 성격을 갖게 됐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자신의 경험이 인생간의 경험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떤 경험이 인생간 자질을 갖게 되었고 이것이 현재 지원하려는 분야와 어떤 연관이 있다를 제시해야 되겠죠. 그리고 쓰면서 오타라든지 문맥의 흐름 이런 건 끊기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자소서를 쓰는데 문장이 4줄 정도 되면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2줄 정도로 이렇게 한다든지 오타가 있으면 이 사람은 성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회사에 낸 것을 자기소개서를 또 A라는 회사에 낸 것을 B라는 회사에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컸느냐 그게 아니고 그 지원자가 그 안에서 어떤 어, 활동을 했느냐 어떤 것이 됐느냐 그런 것이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게 커왔느냐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환경이 아닌 자신에게 초점을 둔 거죠. 환경에 초점을 아니고 이런 걸 통해서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회사에 미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인성 등을 갖춘다든지 성장 배경은 20부 정도 내용으로 작성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문단의 길이가 너무 길지 않게 하라. 자기소개서 성장 과정을 작성할 때 성장 배경은 20% 하고 80% 정도는 자기가 어떻게 했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지원자의 가치관에 영향이 있었던 과정을 서술하고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나 에피소드를 통해서 지원자가 어떤 성장을 했는지 어떤 성향을 지녔는지 하는 것이 좋겠죠. 능력을 어릴 때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한 사항이 있다.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가족의 형제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제시하면 좋겠죠. 협동심 좋지 않았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교훈을 얻다든지 그런 걸 쓰면 좋겠죠.
가족, 특이한 가족상이 있다면 거기서 어떤 식으로 했고 어떻게 노력했고 자기가 독립심,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에피소드로 쓰면 되겠죠. 자기소개를 할 때는 너무 딱딱하면 안 되고요.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너무 길다든지 또 그러면 안 되겠죠. 좀 보통 자기소개서를 하는데 2분 정도랄까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지통에 집어던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글자 같은 것도 틀리면 안 되겠고 또 너무 길면 안 되겠고 재미있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 과정은 어떤 환경에서 컸습니다. 학창 시절에 뭘 맡아 뭐 했습니다. 언제나 어떤 생활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별명을 통해서 어떤 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 잡코리아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공 사례, 실패 사례도 어, 성장 과정에서 대표 경험은 무엇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떤 노력을 했고 결과 스타 기법이라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때 내가 어떤 행동과 노력을 해서 결과가 어떻게 돼서 그때 뭘 느꼈다 스타 기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명 일단 성장 과정에서 자기의 좌우명이 있고 그 좌우명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좌우명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서 어떤 영향을 줬다든지 해서 여러분의 어떤 좌우명 같은 것도 자기소개서에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소개서에서 아마 지원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같은 것은 지원 동기는 다른 회사에 있는 걸 그대로 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입사 후 포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폐기랄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쓴 성장 과정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이런 내용이 나중에 면접 볼 때 그대로 이 내용을 보고 면접 사항이 있으므로 정확하게 해야 되고 또 뭔가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돼서 자기소개서에서 성장 과정이라든지 장단점 또그 또 뭐죠 학창 시절의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완성시킨 다음에 지원 동기라든지 혹은 또 입사 후 포부 이런 것을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